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막 투자나 이런 걸 안 해봤으면은 별로 잘 안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를 하면 제가 실패를 맛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좋으니까 일단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일단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전마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로터뷰의 주인공은 부세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30 전에 30억 원의 자산가가 되신 이 부동산 투자의 루키 부세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세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닉네임이 좀 길다 보니까 보통 이제 부세라고 많이 이제 불러주시는데, 저는 현재 뭐 투자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제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좀 윤경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윤경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윤경님이 사실 30 전에 30억의 자산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 전이 더 궁금해요.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로 뛰어들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문과 출신인데요. 네, 취업을 한 거는 IT.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쪽이 이제 그 외교 이런 쪽에서 이제 일하는 게 목표여서 목표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 네, 진로가 계속 많이 바뀌어서 근데 사실 적성은 IT 쪽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도 약간 코딩 이런 거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열심히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저의 장점을 이제 면접에 잘 어필해가지고 이제 한 IT 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문과든 IT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회사 생활을 막 엑셀 막 이렇게 두드리다가 코딩 막 이렇게 두드리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었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어떻게 뛰어들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금 관련된 투자를 좀 했었고요. 네, 그것도 왜 하게 됐냐면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보면서 거기 보면 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되게 무식하게 정말 금을 샀어요. 실물 금을 샀어요. 이거 그 골드바? 네, 골드바. 우리 사진으로 보면 골드바가 되게 막 큰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여러 개를 샀거든요.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샀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손톱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물 금이 팔 때 10%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맞아. 팔 때도 10%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가지고, 저는 뭐 사자마자 이제 20%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으로 시작을 했고 그럼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처음에 또 많이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식으로 갈아탔어요. 중간 단계가 있었군요. 주식으로 갈아타서 우리 뭐 삼땡 뭐 많이 넣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넣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맨날 이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이제 장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고 시작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PC 앞에 앉아서 계속 그 화면이 이제 듀얼 모니터였거든요. 맞아. 인터넷 창에다가 계속 그 주식창 켜놓고 보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코딩하고 있는데 이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뭔가 조금 길게 보고 하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주식도 뭐 손해보고 금도 손해보고 해서 재테크가 나랑은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중고 서점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책을 이렇게 막 지적거리다가 그 경매 책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송 사무장님의 이제 경매 기술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분의 한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경매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첫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책을 딱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막 투자나 이런 걸 안 해봤으면은 별로 잘 안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를 하면 제가 실패를 맛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책이 약간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좋으니까 일단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일단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주식이나 뭐 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가의 길을 걷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 중에 잘 맞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분들 뭐 뻔하잖아요. 평일에는 사실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을 이용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이제 수업 들으려고 주말은 항상 시간을 빼놨었어요. 뭐 임장도 갔다 오고 입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뭐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말에 내가 관련된 뭐 강의를 들어보거나 세미나를 들어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네, 분명히 뭔가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처음에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는 그런 식으로 기반을 마련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내 집 마련부터 해가지고 뭐 분양권이나 아파트 뭐 갭 투자 이런 걸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경매를 하면서 되게 좀 많은 매력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일반 대출보다는 그 경매 낙찰받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사회 초년생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돈을 모아서 해봤자 뭐 얼마나 모았겠어요. 맞아. 네, 저도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대출이 어쨌든 거의 7, 80% 가까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짜리 뭐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이 그만큼 나오니까 2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뭐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그냥 부동산 하면 내가 1억도 없는데 무슨 뭐 얼마도 없는데 무슨 이러면서 이미 마음을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대출 관련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생각보다 소액으로도 가능하구나. 요거에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덤빌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윤경님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온전한 정말 투자자가 됐잖아요. 혹시 이제 요즘에 윤경님이 나는 투자할 때 이런 기준 하나만큼은 꼭 지킨다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 시세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뭐 입지가 좋다, 뭐 그러면 뭐 교통편이 좋거나 학군이 좋거나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최상급의 그런 막 A급 입지의 물건은 아니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지금도 저의 첫 번째 투자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경님이 어쨌든 이렇게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또 스스로가 희망하고 목표로 하는 지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윤경님은 앞으로도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제 강의나 뭐 이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밑단계로 내려가서 뭐 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뭐 대학생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좀 강의를 계속 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학교까지 나왔지만은 이런 금융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지금 당장에 뭐 그때는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금융교육을 하면은 나중에 훨씬 더 20대, 30대 때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데도 열심히 한번 이제 해보려고 강연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식 마지막 질문이죠. 윤경님은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저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건강에 좀 더 요즘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저도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은 체력이랑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제 PT도 받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근력을 기르는 거.
그래서 이 체력이나 이런 게 건강이 이제 훅 떨어지면은 진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일단 힘도 잘 안 나고 일단 실천력이 훅 떨어지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더 나은 일상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컨디션부터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네. 그걸 요즘에 좀 제가 깨닫고 있어서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제로터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용기의 말씀을 주신 부세님, 윤경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